제 고객 중 한 분도 이와 같은 경우로 현재 의료자문 진행 중인 건인데요. 최근에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이 판례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 제목 그대로 이 열공성 내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라는 판결 내용인데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열공성이란 신경학적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본인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의 경미한 내경색을 열공성 내경색이라고 합니다. 뇌에 작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으로 당장은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향후 증상이 언제든 갑작스럽게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뇌, 심장 쪽은 진단금이 가장 좋다, 단순히 이렇게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뇌와 심장 혈관 질환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되는지를 4가지 주의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뇌경색을 예로 들어보면 MRI나 CT 등 영상 검사를 받고 나서 최종 확정 진단을 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뇌졸중 환자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장애나 기억력 감퇴, 그리고 신체의 마비 증상 등이 지속된 경우 보험사 진단금 지급 보상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증상으로는 진단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 비중이 높은 협심증을 예로 들면 약물을 주입해서 혈관을 확인하는 조영술 등으로 최종 확정 진단을 하게 되는데, 심장질환은 이때 혈관의 막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게 바로 협착률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은 협착률이 50%가 넘는 수치가 나와야만 이 심장질환 진단금의 보상 지급 기준이 되는 거죠. 심장질환에서 왜 협착률이 중요하냐면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등은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협착률로 질병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이 50% 이상 좁아지면 혈류가 제한되고 심장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보험 현장 조사나 의료 자문 시에도 이 협착률 50% 이상을 진단금, 보상 지급 요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정리하면 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보험금 미지급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인데요. 약관상의 진단 확정 요건, 단순 소견이나 의심, 그리고 영상 소견만으로는 안 되고요. 명확한 진단명과 증상, 지속 등의 치료 필요성의 인정이 더 중요하고, 증상 유무에 따라서 무증상 내경색이거나 이 열공성 내경색의 경우 보험사가 발병 또는 진단 확정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또 보험 계약 이후 발생했는가 또는 보험 개시 전에 이미 발병했는가 등의 중요한 진단금 지급 기준이 되는 이유는요, 보험 약관의 이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험료가 저렴하면 무조건 좋다라는 말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무증상 열공성 내경색 보장 여부입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열공성 내경색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다라고 인정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보험사들은 약관에 무증상 열공성 내경색은 보장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뇌혈관이 막혔지만 증상이 경미하거나 일상생활이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판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상품 선택할 때 반드시 이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보장 횟수 제한입니다. 혈관질환 수술비 보험 중에서 최초 1회만 보장하거나 또 연간 1회, 또 발병 후 10년까지만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고 재발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막혀서 재수술을 받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초 1회만 보장하는 상품이라면 두 번째 수술부터는 전혀 보장이 안 되고요. 또 연간 1회 제한 상품들은 같은 해 안에 재수술을 받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발병 후 10년, 보장 상품은 10년이 지나면 보장이 끝나버리죠. 따라서 선택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수술비만큼은 횟수 제한 없는 매회 보장하는 수술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뇌혈관 질환이 있었던 과거 기왕력자에 대한 보장인데요.
특히 예전에 가입하신 2대 질병 치료비 보험이나 특정 보험회사의 심내혈관 수술비에서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포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과거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 이력이 있었던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 후 수술한 경우, 보험기간 중 수술한 경우 약관상 문구 차이가 구별이 되시나요? 이렇게 진단 확정이란 문구가 추가되어 있으면요, 이 보험 가입 최초 진단된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 뇌경색이나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았던 분들이 이 진단 확정 문구가 포함된 수술비를 가입하셨다면 같은 질병으로 재수술한 경우에는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최근에 출시된 순환계 질환 치료에 비해서 이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과거 기억력이 있었다면 특히나 상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장 범위 우선순위입니다. 수술비 보장은 크게 나누면 뇌혈관과 심장질환 수술비, 매회 보장, 순환계 질환 치료비, 포함된 수술비, 2대 질병 치료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술 보장 횟수 제한 없는 수술비를 우선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순환계 질환 치료비, 2대 질병 치료비 순으로 정할 수 있고요. 연간 횟수 제한보다 보장 범위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 그 다음 뇌심장 질환 수술비, 그리고 2대 질병 치료비 순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뇌와 심장 질환을 수술비로만 보장할지, 아니면 전체 순환계 질환으로 수술이나 혈전용의 혈전 제거, 중환자실까지 폭넓게 보장할지를 선택하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릴 테니 뇌혈관 심장질환 가입을 계획 중이시라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증상 열공성 뇌경색 보장을 제외한다는 게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수술비는 반드시 횟수나 기간이 제한 없는 매회 보장형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기왕력자라고 한다면 이 진단 확정 문구가 추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내 상황에 맞는 보장 범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험은 저렴하게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약관에 이런 함정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2023년 주요 수술 환자 통계를 보시면 뇌 심장 관련 수술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면 스텐트 삽입술은 8이고요. 생각보다 환자 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관련 수술 비용은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 수술에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도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비 방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행 4세대 실비와 비교를 해보면 암, 뇌, 심장 같은 중증 질환, 그리고 그 외 중증 질환으로 보상 금액이 나뉘는데요. 비중증은 자기 부담금이 50%, 중증이라도 자기 부담금이 무려 30%입니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 수술비가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손이 있어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1천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실손이 있는 분이라도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장 박동기를 삽입한 경우 몇 년마다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반복적인 치료와 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횟수 제한이나 기간 제한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심장 관련 수술비 준비는 단순히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까지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부정맥, 심부전까지 포함하는 보장으로 폭넓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2가지인데요. 혈관이 좁아졌을 때 시행하는 스텐트 삽입술과 혈관이 막혀서 우회 경로를 만들어주는 간상동맥 우회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단금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치료와 수술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 보장형이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진단비는 최초 1회로 끝나지만 수술비나 치료비 보장은 만기까지 계속 보장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뇌 심장 질환은 재발과 반복 수술이 흔하기 때문에 5세대 실손 시대에는 실손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험은 단순히 싸게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보장을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보험 분석팀에서는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이 상품 분석,
약관 분석을 통해서 고객 한 분 한 분을 1대1 상담으로 진행드리고 있고요. 사후 관리, 보상 처리까지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카톡이나 연락처로 또는 익명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